2022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경산여고 수학 1 시험이 이제 다 중간고사가 끝났죠.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 문항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볼 거고, 오늘 시간에 어떠한 문항들이 이제 학원에서 준비를 했고 학생들이 공부를 해서 적중을 했는지, 그래서 그 적중 문항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기말 시험에서는 또 어떻게 선생님들께서 시험 문제를 내실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한번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하여 하이퍼 수학의 예상의 신입니다. 자, 이번 시험의 중간고사의 출제 범위는 지수 첫 단원부터 상가함수 그래프, 즉 상가함수 활용 전까지 나왔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수학 1에서 가장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들의 함수 부분에 관련된 문제들이 조금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자, 일단 지수 로그 문항에서 이제 7문항이 나왔고, 그 다음 지수 함수 로그 함수 문항에서 8문항, 상가함수 그래프 문항에서 8문항이 출제가 되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배점들을 이제 따져봤을 때 가장 어려웠던 문항들은 상가함수 단원에서 가장 어렵게 나왔다. 아무래도 선생님께서 최신 경량의 이제 모의고사 문항이라든지 고3 유형에 관련된 수능 평가 문항들을 조금 살펴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 조금 문항들을 어렵게 출제를 하신 경향이 있고,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조금 많이 어려워하는 상용 로그 단원은 좀 쉽게 출제가 되었다. 그래서 배점들을 이제 분포를 살펴보면 지수 로그 단원에서는 배점이 29.9점으로 이제 편성이 되었고, 지수 함수 로그 함수는 34.4, 그리고 상가함수와 상가함수 그래프 문제에서 35.7점이 배점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가함수 부분에서 조금 더 킬러 유형이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리고 시험에서도 이제 객관식 문항이 23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 21번, 22번, 23번이 가장 이제 난이도가 어렵게 출제된 문항으로서 5점으로 배점이 됐다고 볼 수 있어.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장에 있는 객관식 문항들은 사실 다른 학교의 기출 문항과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출제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을 통해서 이제 학원에서 적중했는 문항들과 여러분들이 학습했던 문항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기말까지 잘 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험 출제 문항의 특징을 보면 경산여고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시험 문제들을 이제 생각을 하고 고려하고 문항들을 배치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 자, 첫 번째가 일단 경산여고의 특징이죠. 올림푸스, 고난도 아닌 올림푸스 부교재를 사용한다는 거.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레벨 3 문항에서는 시험이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하셨다고는 하는데, 사실 킬러 문항에서 다 나왔고 레벨 3 문항과 레벨 3 옆에 있는 서술형 문항에서 출제가 되었어요. 자, 일단 그 문항들의 형태를 고르실 때도 사실 교과서 중심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고, 그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 그리고 보통 이제 다른 타 학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EBS 올림푸스 문항들을 사용할 때 많이 식을 변형을 한다거나 그 올림푸스 개념에서 사용한 문항의 개념만 사용하고 문항 자체는 조금 완전 재해석을 하시는 그런 창작 문제들도 나오는데, 다행히 그런 창작 문제들은 없고 단순 숫자 변경 정도로만 출제가 되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금 이 부교재를 여러 번 학습을 해야 돼. 특히나 부교재에서 틀린 문항이거나 뭐 이해가 안 된 문항이 있으면 뭐 학교 선생님, 그리고 또 학원에 있는 우리 또 유명한 선생님들이 많으시잖아요. 선생님들한테 질문 첨삭을 해서 완벽한 피드백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게 일단 가장 중요한 것 같아.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뭐 여러분들 시중 교재들을 많이 쓸 것 같아. 그 시중 교재가 이제 뭐 부교재 말고도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집이 있을 텐데, 그 시중 교재도 이제 킬러 유형을 제외하고서는 이제 난이도 자체가 뭐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교재들이 있죠. 뭐 내신 고쟁이라든지 마플 시너지, 뭐 센 등등의 문제들이 있는데, 문제 난이도의 이번 수학 1 난이도를 봤을 때는 마플 시너지 정도의 난이도가 나왔다. 거기에서도 이제 완전 킬러급 터프 유형들이 아닌 기본적인 노멀 형태의 문제들이 조금 많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혹시나 이번 시험에서 앞번호에서 틀리신 분들, 뭐 10번 때거나 아니면 10번 이전에 있는 문항에서 틀린 학생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유형 문제들을 철저하게 연습을 해두시고 거기에서 틀려서는 안 된다는 거, 아주 중요하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시험이 어떻게 되겠어? 좀 쉽게 출제가 됐잖아? 많은 학습을 한 친구들 입장에서 좀 시간이 그렇게 소요가 되지 않는 시험이었을 텐데 이 시험이 아무래도 조금 중간고사가 쉽게 나오다 보면은 기말 시험에서 조금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수열 부분에 이제 단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수열에 관련해서 뭐 등차 수열이라든지 등비 수열의 활용 문제들이 뭐 조금 약하다 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경산요고가 이제 작년 기말 시험에서 이제 나왔던 출제 유형들을 보면 원리합계 관련된 문제가 마지막 문항으로 배치가 됐었거든. 그래서 원리합계 문제를 절대로 간과하지 말고 반드시 학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열에 관련된 심한 문제들을 조금은 준비를 해두고 기말에서 난이도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에 시험에서도 킬러 문항이 2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다른 타 학교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 킬러 문항을 선생님들께서 창작하신 문제는 전혀 아니었어요. 근데 학생들이 좀 보지 않는 교재 중에 문항들이 나왔어. 뭐 순마 클라우드라는 교재도 있고 532라는 교재가 있는데 그 교재들은 사실 뭐 메이저급의 교재가 아니다 보니까 학생들이 거의 쓰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러한 킬러 유형들을 다루기 위해서 사실 여러분들이 쓰는 수많은 이제 뭐 시중 교재의 킬러 문항들을 학습하실 때도 뭐 학원 선생님이나 뭐 학교 선생님들께서 강조하시는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킬러 유형들은 반드시 짚고는 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뭐 우리 학원의 자랑인지 모르겠지만 이번 내신 대비서에서 2문제 다 적중을 했기 때문에 학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린트물이나 내신 대비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심화 발전 문제까지 학습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걸 강조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하이퍼 수학에서 이제 수화업에서 선생님들께서 강조했던 문항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 여러분들 시험 쳤던 문항에서 출제가 되었는지 대표적인 적중 문항을 이제 하나씩 살펴볼 거고, 너무 많은 문항이 사실은 적중했는데 쉬운 문항들은 사실 뭐 학원 선생님들이나 뭐 우리가 뭐 얘기를 할 때 뭐 적중했다고 하기엔 좀 그래. 사실 학생들이 뭐 충분히 유형 문제집을 풀면 풀 수 있는 문항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항들은 빼고 대표 이제 적중 문항 중에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학생들이 조금 오답률이 높았던 문항들을 소개하려고 해요. 자, 이제 첫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봤던 문제 중에 이제 시험에서는 몇 번에 출제가 됐냐면 18번에 출제가 되었고, 요 문제 자체가 여러분들 부교재 올림푸스 문제에서 출제된 문제였고, 이제 로그 함수에 관련된 역함수에 관련된 문제였어. 뭐 요거는 이제 서술형 문항, 그러니까 아마 페이지로 쌤 기억에는 35페이지였던 것 같은데, 그 35페이지에 있는 문항에 사실 그 함수에서 민만 숫자를 2에서 3으로 교체를 하는, 그래서 숫자만 살짝 변경되어 있는 함수였어요. f를 그냥 g로 표현했을 뿐이고 풀어가는 과정이나 그러한 개념들을 완벽하게 동일한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올림푸스 부교재를 확실하게 풀어봤다면 절대 틀릴 수 없는 그런 문항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말 준비하실 때도 당연히 레벨 3 그리고 서술형 문항까지 모두 풀어두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대표 적중 문항 두 번째를 봅시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이것도 올림푸스에 있는 고난도 문항에서 이제 레벨 3죠. 34페이지 문항에서도 출제가 되었고, 우리 학원에서도 이제 선생님들께서 워낙 올림푸스 교재를 많이 쓰니까 내신 대비서에 똑같은 문항을 수록을 해뒀어. 그래서 문제를 살펴보면 완벽하게 똑같은 내용이고, 상용 로그에 대해서의 표현을 조금 다르게 로그를 취하기 전, 이전 상태로 표현되어 있는 걸 상용 로그를 취해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그것을 통해서 기읍과 니은과 디귿을 해결하는 문제였지. 그래서 요 표현 자체를 이제 뭐 사실 부교재나 내신 대비서를 풀지 않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조금 낯설게 보여서 틀렸을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해 두셔야 되고, 혹시나 틀렸던 친구들은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부교재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대표 적중 문제 이제 세 번째 문항이냐, 이거는 학생들이 뭐 사실 다루지 않았다면 틀릴 수도 있는 문항이었는데 쌤이 수업하면서 아마 친구들한테 되게 많은 얘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고 공통 문항에서 워낙 요즘 최근에 수능 경향이나 모의고사 경향에서 어려워지고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도 지금 최근 경향의 문제들을 많이 다루실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들도 바로 나왔던 문항들을 쓰시는 게 가장 편하겠지.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이 쳤던 3월 모의고사, 4월 모의고사의 문항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난이도 자체를 너무 높게 설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11번, 12번 문항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3월 모의고사에서 쳤던 11번 문항이 그대로 출제가 된 거지. 우리 학원에서도 이제 예상 파이널 모의고사에서 3월 모의고사 11번과 4월 모의고사 11번을 수록을 했었고, 3월 모의고사 11번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완벽하게 똑같은 그래프와 식을 주고 질문만 살짝 바꾼 형태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항을 풀어봤던 친구들은 당연히 아주 쉽게 기울기에 대한 해석과 좌표들을 대입해서 풀 수가 있는 문제였지. 그러면서 이제 쌤은 4월 모의고사에 11번 문제도 중요하니까 한 번쯤 풀어봐 라고 했고, 그 문제 자체가 상가감수 그래프 문제였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라고 얘기를 했었어. 혹시나 이제 경산요구에서 시험 범위가 상가감수 부분을 다시 누적 범위로 사용하신다고 하면 기말고사에서 4월 모의고사 11번 문항도 반드시 학습을 하고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 자, 이제 대표 적중 문항 중에서 학생들이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킬러 문항 2개가 남았어. 이 킬러 문항 2문제는 사실 올바른 내신 대비서를 학습을 하지 않거나 이런 사이드적인 문제를 풀지 않았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틀릴 가능성이 높은 문제야. 지금 얘기하는 이 킬러 문항은 이제 각변환 공식을 아주 특이한 형태로 문제를 출제한 형태라서 사인 세타 자체를 이제 어떤 2분의 세타 자체의 각을 2분의 파이 빼기 알파라고 지정해서 각변환으로 풀지 않는 이상은 그 식을 이제 처리하는 게 굉장히 힘든 형태야.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 중에 아마 많은 친구들이 틀렸을 수도 있는데, 이 문제는 틀렸더라도 꼭 학습을 해야 되는 중요한 문항이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 이제 쌤도 학원에 있는 이제 내신 대비서에서나 타 학교 기출들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시키긴 했었거든. 근데 이 타 학교 기출 자체가 사실 우리가 접할 수 없는 서울 쪽 학교에 이제 여고 문제를 출제를 해서 지읒 시읒 여고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여고에서 출제된 문항이고, 이 문항 자체가 여러분들이 잘 다루지 않는 숨마 쿨라우데라는 교재에서 출제된 문제야.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학습할 때 뭐 학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제 뭐 타 학교 기출 문항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반드시 좀 풀어보고 안 되는 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질문하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대표 적중 문항. 자, 이거는 쌤도 깜짝 놀랐어. 이 문제가 이제 사실 진짜 잘 다루지 않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상가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코사인이 X좌표가 되고 단위원에서 사인이 Y좌표가 되는 그 상가함수의 정의를 정확하게 사용해서 이제 기하적인 그래프적인 직선의 기울기로 해석해서 푸는 문제야. 근데 이 문제는 사실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쌤이 수업에서 이제 내신 고쟁이 문제도 얘기를 했었고, 상가함수의 정의를 사용한 단위원에서의 어떤 그래프적인 문제들이 꽤나 많이 나온다 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 내신 대비서에 정확하게 그 531에 관련된 문제를 살짝 변형해서 넣어 놨었거든. 근데 그게 아니나 다를까 이번 시험 마지막 문항으로 이제 가장 배점이 높은 킬러 유행어를 쌤도 깜짝 놀랐고, 아마 이거를 이제 학원에서 풀어본 친구들도 맞춘 학생들도 굉장히 놀랐을 거야. 자, 이것처럼 선생님들이 이제 경산여고 선생님들도 생각하고 계시는 게 상가감수 부분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지, 정의라는 것을 이용해서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신경을 쓰신 것 같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하거나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게 약간 수능의 포커스 그리고 기출에 대한 포커스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거를 항상 고려하면서 학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경산요구의 내신 대비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총괄적으로 마무리한다고 하면, 일단 첫 번째, 올림푸스 부교재는 완벽하게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혹시나 틀린 문항이 있거나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반드시 학교쌤 그리고 학원 선생님을 통해서 피드백을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모르는 문항이 없어질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학습을 하셔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최근 경향의 모의고사 문제를 한두 문제는 내실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 학년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선배 학년이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제 치르게 되는 가장 중요한 시험이 하나 남아있죠. 6월 평가원 시험이에요.
6월 평가 이후에 여러분들이 기말고사를 치기 때문에 그 6월 평가원에서 여러분들이 치게 되는 기말고사 범위의 문항들이 있다면 반드시 학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거 두 번째로 아주 중요하다. 알겠지? 그리고 세 번째, 시중 교재에 있는 킬러 유형들을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학습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 진행해주는 킬러 문항들, 발전 문항들, 심화 문항들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확실하게 학습을 해주시고, 만일 시중 교재에서도 그냥 심화 발전을 아예 안 풀겠다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선정했는 여러분이 풀 수 있는 문제집이 한 권이라도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한 킬러는 확실하게 정리를 하시라고요. 그래서 그 킬러에서 적용되는 완벽한 개념을 이해를 해야지 문제를 이제 다른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그거 세 가지 반드시 지켜주시고 기말 때 확실하게 대비를 해서 더 나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말고사를 완벽하게 대비하는 겁니다. 화이팅!